안녕하세요. 테크라 공인교육센터 곽영호입니다. 오늘은 그리드 속성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드 속성을 수정을 하고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뷰를 생성을 해봤습니다.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 공유하는 도면과 같이 그리드 레이블을 정의해 줄 때 사용되어지는 속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속성의 매개 변수는 컬러의 도면을 생성하고 그 도면에서 그리드 레이블을 적용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속성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천천히 그리드 레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 주셔야 될 사항은 그리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드의 속성창을 열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드 속성창 아래쪽에 보면 지금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에 매개 변수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도면에서 보여줬던 그리드 레이블의 기본적인 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X방향이 옵셋, Y방향이 옵셋, Z방향이 옵셋은 0을 줬습니다. Z방향의 옵셋을 마이너스 50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Z축 레이블의 0이 마이너스 500이 되는 거고 4000은 35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00은 당연히 마이너스 500을 뺀 7500 값을 갖는다라는 게 이 옵셋이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먼저 0이라는 값을 주고 실제 어떤 값을 변경했을 경우에 저는 EL이라는 레이블 텍스트 대신에 엘리베이션이라는 텍스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속성창, 그리드 속성의 값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노란색의 칸이 필드가 채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리드의 속성은 이와 같은 매개 변수의 값으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자세히에 보면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보면 지금 그리드의 매개 변수의 값들이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값을 바꿔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수정 적용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지금 그리드의 매개 변수에 값들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도면을 생성을 해야지만 그 도면에서 레이블을 적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 도면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면을 생성할 때에는 테클라 모델 에디터에서 도면 및 레포트 탭을 눌러주시고 도면 및 레포트 안에 보면 도면 생성이라는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이 도면 생성에서 기본 도면을 생성하려면 명령어 목록을 열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기본 도면 리본 명령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기본 도면은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뷰를 생성한 그 뷰를 가지고 기본 도면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창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리드를 가지고 뷰를 생성한 전체 목록들이 보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베이션이라는 것은
평면 뷰가 되겠고요. 그리드로 들어가 있는 이 뷰들은 인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리드 A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드 A의 기본 도면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에 보면 3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뷰당 도면을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옵션을 뷰당 도면 1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기본 도면인데 빈 도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옵션을 빈 도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도면에서 선택한 모든 뷰는 뷰 도면 안에 여러 개의 뷰를, 즉 위와 같이 도면 뷰에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했을 경우에 Shift 키를 눌러주고 도면 안에 그리드 3, 그리드 4, 그리드 5, 그리드 A 뷰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뷰당 도면 1개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옵션은 뷰당 도면 1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드 A를 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면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도면을 생성하자마자 바로 열어볼 거예요. 그래서 도면 열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모델 에디터에서 도면 에디터로 바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드 A라는 도면이 지금 생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도면을 살펴보면 그리드 레이블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 그리드 선까지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 그리드 속성 창을 열어주시고, 그리드 속성에 레이블만 표시라는 옵션이 아니라 표시라는 옵션을 설정해 주시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그리드가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당연히 그리드 색상을 변경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드 색상을 변경하려면 그리드 속성 창에 색상 속성을 원하는 색깔로 선택을 해주시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이와 같이 그리드 선, 그 다음에 텍스트도 동일한 색깔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텍스트도 지금 내가 선택한 색상으로 다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검정색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검정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도면의 바탕이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을 선택하면 텍스트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선택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와 같이 흰색의 레이블 텍스트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리드를 표시를 했고요. 우리가 아까 모델 에디터에서 속성을 정의한 그 레벨 텍스트를 사용을 하려면 도면 에디터의 주석 탭을 눌러주시고 주석 탭 안에 있는 리본 명령어 중에 그리드 레이블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드 레이블 리본 명령어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리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엘리베이션이라는 그리드 레이블 텍스트가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드 레이블이 표시된 거를 수정을 할 경우에는 그리드 레이블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고급 그리드 레이블 속성 창이 열려집니다. 이 그리드 레이블 속성 창의 속성 값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원하는 속성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프레임에 대한 유형을 변경을 해보게 되면 지금 프레임 유형 속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형들이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프레임 유형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다른 유형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프레임 유형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파일에 보면 지금 xstil이라는 심볼 파일을 이용해서 지금 프레임의 형태를 정의해 주는데 다른 모양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원 형태가 아닌 다른 모양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파일은 xstil이라는 심볼 파일 안에서 번호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이 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번호 필드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기호창이 나타납니다. 그 기호창에서 사각형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얘는 2번이라는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X 기호를 선택을 하면 얘는 번호 1번이 되는 거고 조그만 사각형을 선택하면 얘는 4번이라는 번호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사각형 형태의 프레임 모양을 가진 그리드 레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크기는 지금 자동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직접 높이값을 입력할 경우에는 크기 자동 조정 옵션이 아닌 높이 입력 값을 선택하시고 값을 주시면 됩니다. 너무 작으면 사각형 크기와 그리드 레이블의 텍스트 크기가 맞지 않아서 그 사각형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고 크기는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12에서 40을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사각형 크기는 지금 이렇게 변경된다. 더 많이 주면 커지겠지. 그래서 지금 이 고급 그리드 레이블 속성에서 텍스트의 접두사가 지금 공랑 아무것도 값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 얘기는 모델 에디터의 그리드 매개 변수에서 그리드 레이블 텍스트라는 속성에 엘리베이션이라는 값을 주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도면의 레이블에 적용시킨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그리드 레이블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하게 되면 지워지게 된다. 다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얘는 수정이 안 되겠죠. 만약 레이블을 다시 지웠는데 다시 넣고 싶으려면 주석 탭에 그리드 레이블 리본 명령어를 클릭하고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그리드 레이블이 다시 표시가 됩니다.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면 레이블을 선택하고 딜리트 그리고 주석 탭에 리본 명령어 중에 그리드 레이블을 클릭해 준 다음에 그리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레이블이 다시 생성이 된다.
지금 도면 에디터에서 모델 에디터로 되돌아갈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요 창 리본 메뉴, 리본 명령어 오른쪽에 보면 X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 도면 에디터를 닫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닫기를 클릭해주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기본 도면을 여러 번 레이블을 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변경 내용을 유지하겠냐, 즉 저장하겠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Yes를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체크박스에 보면 출도 준비된 도면 표시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내가 도면을 생성한 다음에 그 도면을 DWG나 또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그래서 그거를 도면 관리자에서 심볼로 표기를 해준 다음에 여러 개의 도면 중에서 내가 출도 준비가 된 도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 심볼로 판별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주고 Yes 버튼을 눌러주면 모델 에디터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출도 준비된 도면의 심볼을 보려면 도면 및 레포트 탭에 문서 관리자라는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보시면 지금 출도됨이라는 항목에 체크되어 있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 뜻이에요. 나머지 도면들은 출도 준비가 완료되지 않고 그 다음에 출도 준비 완료된 사람은 누구다라는 게 지금 요 문서 관리자 창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서 관리자 창은 닫으려면 X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드 속성 창을 열어서 보면 이와 같이 매개 변수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개의 속성들이 지금 있다. 그리고 아까 옵셋에서 Z방향의 옵셋을 내가 마이너스 500을 줬을 때 도면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수정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500을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도면 및 레포트 탭을 눌러주시고 리본 명령어 문서 관리자를 엽니다. 열고 아까 만든 도면을 열어서 보면 엘리베이션이 아까 플러스 0에서 마이너스 50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로어 2에는 4000이었는데 4000에서 500을 뺀 플러스 3500이라는 Z값을 갖고 있고 8000이 아니라 플러스 7500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 이게 Z 방향의 옵셋이라는 값이 이런 뜻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보면서 이 모델 그리드의 속성, 매개 변수를 수정을 해서 도면을 만들었는데도 그리드 레이블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테클라 제품 버전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가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2020의 버전에서는 테클라 스트럭처즈 2020에서는 이 도면 레이블이 생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 테클라 스트럭처즈 에디터 버전은 2021 버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1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campus.tekna.com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2021 버전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고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그리드의 매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리드 매개 변수라는 것은 그리드 사용자 정의 속성에서 레이블 텍스트, 옵셋 및 옵셋 접두사를 정의하고 그 값들을 도면 그리드 레이블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고 그 도면에 접두사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도면 에디터에서 그리드 전체를 선택하지 않고 그리드 선택을 해서 개별적인 그리드 레이블을 수정해 줄 수도 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도면 에디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면 문서 관리자를 열어서 도면을 열어봅니다. 도면을 열으시고 레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레이블을 지울게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선택 도구 창이 있습니다. 그죠? 선택 도구에서 그리드 선택을 도면에서 그리드 선 선택으로 키시고 주석 탭 눌러주신 다음에 그를 실행합니다. 실행하시고 그리드를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드 선 개별적으로 레이블을 생성해 줄 수 있다. 요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는 선택 도구창에서 그리드를 전부 다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그리드 선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레이블을 생성할 거냐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드 레이블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리드 레이블 속성 창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씩 값을 줘서 어떻게 도면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름을 줘서 저장을 해서 다른 도면에도 적용을 시켜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레이블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도구 선택 도구 창에서 그리드 선 선택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그리드 레이블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레이블을 선택해 줍니다. 다시 그리드 레이블 리본 명령어 실행하고 레이블을 선택. 이와 같이 레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각각의 레이블의 형식을 바꾸려면 그리드 레이블을 선택을 할 때 여기 모두 선택을 켜져 있는 상태여야지만 그리드 레이블이 선택이 된다. 만약에 얘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레이블이나 그리드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이 기본 도면 속성, 즉 레이블이 선택이 되지 않고 도면이 선택이 된 결과가 되겠지요. 그리드를 선택을 하면 그리드 속성 창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리드 경우에도 이 선택 도구 창에 그리드 선 선택이 되어 있으면 얘는 그리드 속성 창이 나오는 거다. 얘는 레이블은 지금 선택이 될 수가 없겠지요. 왜 그러냐면 모두 선택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선택을 다시 켜고 레이블 더블 클릭하면 고급
그리드 레이블 속성창이 나온다. 그래서 프레임 유형을 다른 걸로 선택을 해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그 선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